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지도 했으니까 계약을 부활시키는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제 효력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해지를 했을 때 보험회사가 해지 요청을 해서 해지가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느 기간 이내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부활해달라. 내가 보험료를 내고 그 기간 중에 보험료에 해당하는 가산이자까지 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부활시켜달라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약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무조건 내가 보험료를 안 내서 해지를 했는데 해지가 된 계약을 뭐든지 계약자가 다 부활시켜달라 그러면 보험회사가 아마 아무 일도 못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 가능 요건이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우리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을 했으니까 내가 이미 계약할 때 이미 그 계약 절차를 했으니까 나는 부활할 때는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 반드시 신계약과 동일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보험료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돈을 해지환급금을 받지 말았어야 돼요. 여러분들 해지환급금을 받으면 이미 그 계약은 그 보험회사에서는 이미 끝난 계약이에요. 근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고 해지가 된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없긴 한데요. 실무적으로는 거의 없는데 이거는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고 3년 이내라고 한다면 이 계약은 해지된 계약은 부활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회사가 당연히 이 부활을 승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요.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어서 우리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반드시 보험증권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되는데 당연히 부활을 했으니까 다시 계약을 시작하는 거하고 동일하니까 당연히 보험회사의 승낙도 필요하고요. 이때 우리 계약자는 연체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내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평균 공시 이율의 1%입니다. 이때 계약자의 계약자의 책임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을 가산하는 경우는 보험회사의 책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 계약자의 책임이니까 평균 공시 이율이나 약정 이율의 1%인데 여기서는 평균 공시 이율의 플러스 1%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금액을 가산해서 이자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계약은 정상적으로 부활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해지하고 싶지 않았는데 보험회사가 어떤 나의 문제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보험을 해지했는데 계약자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수익자가 누가요? 보험 수익자가 나는 내가 그러면 그 계약을 인수하겠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계약한 사람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내가 이 계약이 너무 좋아서 나는 수익자는 이 계약을 계속해서 다시 부활시키고 싶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 부활이라고 합니다. 누가 요청을 해야 되냐면 보험 수익자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지된 날, 특별 부활을 요청하는 경우는 해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누구한테 알려야 돼요? 보험회사가 수익자에게 알려줘서 이거를 네가 다시 특별히 부활할래? 말래를 보험 수익자에게 물어보고 보험 수익자가 만약에 그것을 좋은 보험이니까 나는 부활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보험회사는 승낙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것을 승낙해서 보험계약을 부활시켜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별부활제도라고 하고요. 자, 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우리가 이때는 반드시 무한정 기간을 주는 게 아니라 6개월 내, 6개월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보험 모집인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닙니다. 6개월 내에 소멸계약 부활 청구와 함께 우리가 계약 취소를 가능하고 기존의 계약을 취소하고 우리가 같은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그 상품이라고 한다면 고려야 같은 동일한 보험회사여야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인한 부활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보험회사에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당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을 소멸하고 기존의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으로 청약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 독립적으로 우리가 보험 판매를 중개하는 보험 중개사가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그 부분까지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간혹 이 부분이 보험 설계사는 당연히 보험 설계사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이 있으니까 보험계약의 전환은 적용돼야 되겠지만 보험 중개사가 행한 부당한 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전환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 부활이 가능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해지된 경우에만 부활이 가능합니다. 취소됐을 때는 취소로 끝입니다. 부활은 해지된 경우만 가능하고요. 해지 환급금을 받은 경우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 것처럼 해지라고 하는 거,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부분에 아는 계약에 대해서 부활이 그 해지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부활이 가능한 거지 해지 환급금을 받은 계약은 부활이 불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여기에 혼돈이 있습니다. 뒷부분은 맞습니다. 자, 보험 대리점의 설계사가 행한 부당한 보험 계약에 저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부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보험 중개사가 행한 계약이지 설계사가 행한 계약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